자, 이번에는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 방향에 대해 잠시 뒤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영업시간에 차이를 두는 것, 그리고 신속 진단 키트를 도입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크게 방금 요약하신 대로 이제 업종별로 세분화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기존의 정부의 방역 지침 같은 경우에는 뭐 유흥시설, 고위험군 유흥시설 하면은 뭐 그 유흥시설 안에 뭐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홀덤팝 등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나눠가지고 영업시간이나 혹은 구체적인 방역 지침 같은 것들을 따로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상생방역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시장님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지난 1년 4개월간 방역당국은 일률적인 영업금지나 제한 위주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많이 달랐습니다. 그 사이 대유행의 위기를 수차례나 겪었고 지금도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문턱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62명이 증가한 총 34,233명으로 주말 효과로 주춤하긴 했지만 지난 7일부터 하루 2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 경제를 지탱하는 동네 상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곧 망하게 생겼다. 비용 문제 때문에 폐업은 못하고 있지만 폐업을 해야 될 상황이다. 이런 호소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32.3%가 폐업을 고려 중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에 주간 매출이 45%까지 줄어든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매우 절박한 상황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손실보상을 추진 중이지만 종국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의 더딘 백신 접종 속도를 볼 때 이 상황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시도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가진단 키트는 10분에서 30분 내외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수단입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방역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국과 식료품점에서도 키트 구입이 가능하고 영국에서는 주 2회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몇몇 기업이 자가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해외로 수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의 허가가 나지 않아서 국내 도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신속한 사용 승인을 식약처에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서울시는 식약처의 사용 승인과 별도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의료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이미 승인한 방식으로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 연습장에 시범 도입해서 코로나19 예방 도입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기 위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도 이미 착수했습니다.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보다 실효적인 방역 효과를 얻도록 업종별, 업태별 맞춤형 방역 수칙을 수립해서 기존 방역 수칙을 대체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매뉴얼을 준비함에 있어서 각 시설별 협회, 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 주에는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면 시행 전에 특정 업종에 한해 시범 실시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서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영업장의 자가진단 키트 활용을 전제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시행이 된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지는 등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방역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신음하는 동네 상권,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서울시의 고심을 중앙정부가 공감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의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짚은 대로 크게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좀 제한해 차이를 두고 신속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자영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유흥주점이나 헌팅포차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허용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오 시장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업소별 운영 시간을 늘려주는 것도 기본적으로 전제는 뭐냐 하면은 자가 진단 키트를 우위에 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소별 운영 시간을 늘리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검사 역량을 높여서 검사를 통해서 확산을 방지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업소 운영에 대한 탄력을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제는 자가진단 키트가 확실히 잘 작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식약처에서 적어도 우리는 허가를 내준 게 없다는 거잖아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가진단 키트의 품질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이것이 지금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오 시장께서 말씀하신 업소나 업종별에 탄력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자가진단 키트가 확실히 잘 작동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확진자를 찾아내고 그래서 탄력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전제에 문제가 생기면 이 전체가 어그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서 확실히 확진자를 잡아낼 수 없다고 하면은 이 자가진단 키트로 말미암아서 생긴 에러로 인해서 확진자가 생길 거고 대규모 확진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지금 오 시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런 평가를 드립니다. 강 기자님은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시정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시 전반적인 방역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가닥을 못 잡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차례 지난번에 금요일에도 일단은 좀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한 다음에 자문위원들과 지금 오세훈 시장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서울형 방역대책의 타당성 등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본 다음에 시민들에게 발표하는 것이 순서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런 순서가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설익은 지금 대책들이 지금 방금 발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오세훈 시장이 직접 말씀했듯이
우리나라 식약처가 자가진단 키트를 지금 허가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허가를 안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자가진단 키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자가진단 키트를 가지고 국내 전문가들이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구를 했는데 정확도의 수준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식약처에서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식약처에서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과연 사용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용을 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자가진단 키트 없이 이미 사용이 승인된 신속 항원진단 키트를 이용을 해서 일부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신속 항원진단 키트의 정확도를 놓고서도 설 교수님이나 제가 몇 차례 설명을 해드렸듯이 국내에 많은 전문가들이 정확도가 40% 수준 그리고 초기 감염 초기 그러니까 몸에서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의 정확도로 떨어진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연구 결과를 염두에 두면은 지금 오세훈 시장의 방침을 지지할 만한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방역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분명히 서울에서도 지금 방역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이. 자, 자가진단 키트 그리고 뭐 중앙정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뭐 영업전 시간 같은 거 연장을 했는데 서울시 방역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책임이 고스란히 누구한테로 갈까요? 당연히 오세훈 시장한테로 가겠죠. 그게 오세훈 시장이나 혹은 국민의힘이나 혹은 1년 후에 내년 대선에 과연 도움이 될지를 한번 진작에 판단을 해보시고 좀 실력 있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서 좀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좀 더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오 시장께서 언론 인터뷰를 한 거를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요. 오 시장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율과 책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업소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나 그 업소를 이용하는 분들에 있어서 자율과 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딘가 많이 들어봤죠. 지금 우리가 3차 유행 얘기하면서 4차 유행의 문턱에 와 있다. 이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게 뭐냐면 자율과 책임이었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굉장히 강경한 의조로 자율과 책임은 정부 당국이나 방역 당국이 방역의 기조로 삼을 수 없다. 그 말씀을 제가 못을 박아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너무도 위험하고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력이나 법적인 권한 이런 거를 동원을 해서 직접 개입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 시장이 말씀하신 자율과 책임이 방역의 기조가 될 수 없다는 말 하나 제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32%가 넘는다. 너무도 어렵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 시장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역을 잘해줌으로써 그분들이 안심하고 영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분들을 살리는 길이지 방역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그분들을 살리거나 경제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지난 지방선거 때 오세훈 시장을 찍었던 한 전문가가 저한테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오세훈 시장이 지금 내놓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서 어설픈 차별화를 시도하다가 덤터기 쓰지 말고 좀 제대로 할 일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예. 했던데요. 그게 지금 딱 지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정책을 입안할 때, 뭐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중대본과 지자체가 서로 엇박이 났을 때 피해를 입는 건 고스란히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어떤 일이 좀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